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기서 나타나요. 이분은 영국의 웨이필드 박사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98년도에 MMR 백신이 이게 홍역, 풍진 그리고 또 뭐예요? 멈스가 뭔가 이 백신을 맞고서 애들이 자폐증이 일어났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98년도에. 근데 저분이 발표하고 나서 저 MMR 접종률이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분이 98년도에 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하락했죠. 그랬다가 하도 언론이 저 교수를 공격을 하니까 다시 그게 회복이 됐어요. MMR 백신이.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 나오는 건데 이게 저 양반 때문에 이 접종률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근데 이 만약에 MMR 백신이 사실적으로 자폐증을 일으킨다면은 자세히 조사를 하면은 이때가 접종률이 줄어들었으니까 자폐증도 같이 따라서 줄어들지 않겠어요? 이걸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MMR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폐증도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마찬가지냐면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걸 멈춰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랬다가 다시 그걸 먹어봤어요. 그때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당연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그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제시되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도 이 MMR 백신이 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과 덴마크와 일본에서 자폐증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띄어요. 여기. 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나? 이 변화점 이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바로 MMR 백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MMR 백신. MMR 백신이 도입됐을 때 이렇게 꺾어져요. 여기. 이거는 영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MMR 백신이 도입됐을 때 자폐증이 이렇게 껑충 뛰어요. 이렇게 꺾어져요.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MMR 백신이 도입됐을 때마다 이렇게 꺾어져요. MMR 백신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가 낙태된 태아세포가 들어가요. 인간의 낙태된 태아세포가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이 인간의 태아세포가 들어가는 게 A형 간염,
MMR,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게 다 인간의 태아세포가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인간의 태아세포가 왜 문제냐 이거예요. 이 우리가 먹는 거는 먹는 성분은 위에서 위산으로 해서 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몸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들어보내요 대부분이. 근데 주사로 먹는 것은 100%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100%가. 거기에 특히 이 같은 동종,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가 몸에 들어올 때 다른 동물의 DNA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인간의 DNA가 들어올 때 이게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요. 세포 안으로, 핵 안으로. 그래 이 태아의 DNA가 다른 태아의 DNA가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면역체가 이게 우리 몸의 세포가 아닌 걸로 보고 공격을 시작해요.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백신에 함유된 태아의 DNA로 인하여 전에 없었던 유전자 삽입과 돌연변이로 인하여 자폐증이 일어난다. 외부의 DNA가 몸의 유전자에 포함이 되면 몸의 세포가 변화되고 몸의 면역세포는 죽이려고 한다. 면역세포는 변한 세포를 공격하고 이로 인하여 뇌에서 염증이 끊임없이 평생 동안 일어난다. 그리고 99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자폐 아들은 76%에서 99%가 전에 없었던 유전자 삽입과 돌연변이가 과도하다. 그리고 태어난 지 12개월에서 18개월에 맞는 MMR과 수두 백신에 인간의 태아세포가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폐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유전이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미국의 듀크 대학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25명의 자폐 아들을 줄기세포의 피를,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의, 그러니까 자기의 줄기세포입니다. 자폐아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기세포의 그 피를 뽑아서 저장해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피를 보존한 사람들의 자폐아들을 이거를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6개월 동안 25명 중에 9명은 변화가 없었지만은 여기 한 13명은 한 60%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폐증 증세가. 그리고 1년이 갔더니 계속 그게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자폐아들이 원래 유전자의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 후에 이게 일어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원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망가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래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문자를 다시 투입을 하면은 이게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면은 그 탯줄에 피를 뽑아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게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속임수. 속임수 역시도 GMO와 백신과 비슷해요. 그럼 백신에 어떠한 속임수를 쓰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가다실 이 설명서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 가다실에 대해서. 이 가다실의 임상시험이 어떻게 됐나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임상시험을 할 때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가다실의 효율성과 위해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다실을 맞는 사람과 가다실을 안 맞는, 그러니까 보통 식염수를 사용하는데 비교를 해요. 이 가다실 연구에서 어떻게 됐냐면 임상시험에서 가다실을 맞은 사람은 5,088명, 그리고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조군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플라시보가 웃기게. 이거는 AAHS라는 게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네노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솔린 플라시보. 이거는 시험수 플라시보예요. 320명. 왜 두 가지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주사를 맞고 이 부위에, 주사 맞은 부위에 일어나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별로 큰 차가 없어요. 하지만은 더 심각한 증세는 이 대조군의 플라시보에 이 두 가지를 합쳐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조군의 이 알루미늄과 식염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의 숫자가 245대 218, 그러니까 2.3%.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저게 문제냐면은 알루미늄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요. 알루미늄 자체가. 저 임상시험에서 40명이 사망했어요. 40명이. 가다실을 맞은 사람은 21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조군의 플라시보는 11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죽은 숫자가 비슷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이 식염수를 사용하지 않고 알루미늄 자체를 쓰는 것은 그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약을 개발했는데 약을 복용한 사람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식염수를 사용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독성 물질이 있는 성분을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들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저쪽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둘이 비슷하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를 써요. 어디서도 나타나면은 독감 백신을 임상시험하는데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독감 백신을 안 맞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웃기게 독감 백신 새로 개발한 거하고 예전에 승인난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 비교를 해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
독감 백신과 이 독감 백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같이 비슷하니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기예요. 혹시 이 백스트라는 다큐멘터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군데서 상 받았죠. 이게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감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그게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면은 질병관리본부의 과학자가 이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예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얘기하는 게 다 녹화됐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I shoulder that the CDC has put the research 10 years behind, all right? Mm-hmm. Because the CDC has not been transparent, we've missed 10 years of research because the CDC is so paralyzed right now by anything related to autism. Right. They're not doing what they should be doing. Right. Because they're afraid to look for things that might be associated. When I talk to you, you have a son with autism, and I have great shame now when I meet families with kids with autism because I have been part of the problem. So there's less and less and less being done as the place just comes to a grinding halt. 이 증거를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증거들을.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어난다는 증거들을. 근데 저 양반이 윌리엄 탐슨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그걸 다 이거를 보관해놨죠. 이게 지금 세상에 공개됐어요. 그리고 저 문제를 다루는 저 백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이게 상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보고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전 지역에 다니면서 조그만 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의 제약업체의 영향력이 발휘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이 백스라는 이 버스가 같이 다니면서 상영을 하는데, 그 상영 다니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 백신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게 차에다 이렇게 사인을 해요. 이렇게 한 5,000개가 넘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자폐증이 일어나는 대응을 하는 것과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한국의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죠?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이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말리아 말에는 자폐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게, 예를 들어 스웨덴을 가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폐증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들은 자폐증을, 스웨덴에 간 사람들은 스웨덴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 간 소말리아 사람들은 자폐증을 미국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왜 이게 일어나는지 잘 알아요.
그 MMR 백신, 그러니까 홍역 백신이 문제를 일으키나 그걸 알고 그 접종을 안 해요. 지금 보면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자 지금 42%만 MMR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국에서는 저 MMR 백신 접종률이 뭐 9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빨리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전체가. 이 백신이라는 게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약화된 아니면 죽은 병균을 투입해서 이것만 강조한다고요. 근데 이 면역 체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체를 만드는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백혈군이 이런 거. 이거 보고 세포 면역이라고 해요. 선생님, 어느 쪽이 잠깐만 끊고.